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번 시간에 관리처분 계획에 어떤 등장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에 이번에 이 관리처분 계획 참 중요한 내용이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요 길 보시고 이제 기타 효과와 사업 시행 종료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그래서 계속 절차를 보십니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맞추라. 참 시험에 잘 뜨는 시험 출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십니다. 자, 정비사업은 이제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가 차원에서 방침을 세워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방침을 딱 세워둔다. 국토장관이 10년 단위 방침이죠. 또 5년마다 검토하죠. 그러면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다. 특별시, 공연시 어떤 시장들이 기본 계획을 세운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에 수립을 하라. 확보할 때 수립을 한다. 등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제 예정구역별로 할 때가 되어지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할 장소, 정비구역을 확정해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가 이제 이때 확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 조합하는 사업들은 조합 설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들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이 인가 처리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가 아니죠. 다시 인가일로부터 일정 시간 안에 60일 안에 보시면 인가 신청하면 60일 뒤에 분양 신청 등을 하라고 안내 통지문을 딱 보내준다 해서 분양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대로 변경되어진 요 계획대로 추가적인 돈을 더 내고 올 사람들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요게는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딱 할 것인데 요 관리처분 계획이 작성되어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90일 내에 이때 신청 안 한 분들 등에서 청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절차 시험에 참 잘 뜨니까 확인 꼭 하세요. 정비 기본 계획이다. 정비 계획이다. 그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이다. 사업 시행 결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을 세운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주택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이면 요 사이에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 요 사이에 보니까 안전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결정한다. 요것이 또 등장을 할 것이고요. 요 생략편에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요 과정 절차가 이때 다 등장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되어야 사업의 착수,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요 관리처분 계획이 바로 공사 착수의 마지막 어떤 처분 절차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요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건요, 낡은 옛날 건물을 새롭게 지어진 새 건물로 가치를 산정해서 가치 대 가치로 바꾸는 어떤 그런 식의 절차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옛날 건물이 얼마가 우리가 파악이 딱 되어집니다. 그럼 새 건물이 얼마가 될 것이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해가지고요, 새 건물과 옛 건물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얼마적인 추가적인 부담을 더 내면 당신한테 어떤 평수에 집을 준다, 이 교환하는 어떤 그런 식의 처분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처분계획은요,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은 당연히 이 사업에 조합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시행자들이 다 작성을 딱 합니다. 해서 작성한 것을 다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인가, 승인, 허가 결정 전체가 다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해서 인가 신청합니다. 또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하기 전에 보시면 또 이 경우에도 30일 이상 전체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 다 합니다. 하고요. 또 실제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 신청했죠.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해당 시하고는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딱 해준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편 보시면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이거 하고요. 또 신청하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 이게 요 둘 다 30일 나옵니다. 14일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해서 발표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의미는 없고, 옆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여기 안에 포함될 두 번째 내용,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의 내용들 다 몽땅들이 암기할 필요 없지만요,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과 환지 계획의 내용과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세 가지는 계획 통째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보시면 당연히 건물 분양, 건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분양, 건물 교환 설계, 분양 설계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양 설계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시면요. 자, 일단 확정 청산, 이때 보시면 우리가 청산 다 했어요. 청산은 다 했습니다. 청산은 다 했으니까 청산자를 빼고 나면 확인되어진 누굽니까? 분양 신청, 분양 대상자입니다. 분양,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진 확정되어진 자들, 분양 대상자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자, 분양 대상자가 누가 되었다? 누구냐? 누구냐? 할 때 보시면요. 이미 이 107동 304호 등의 동호수가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누구냐? 하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주소와 성명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종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이나 토지 등의 가격을 또 평가한 것을 여기 포함이 딱 됩니다. 그 종전에 있던 그 아파트 가치가 종전에 저기 LH 아파트에 101동에 402호인데 그거 5억이다. 이와 같이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을 확인해 가지고 요것을 다 결정해서 적어줍니다. 이건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이 정비사업은 계속 출발할 때부터 계속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어느 쯤에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 끊는 시점이 정비 계획을 세울 때 끊느냐, 구역 지정이냐, 또 조합 설립인가냐, 또 사업 시행인가냐, 분양 신청 기한이냐, 거래처분계인가냐,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계속하면 상승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딱 가운데서 딱 가운데. 보세요. 딱 가운데가 어디면 가운데가 딱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옛날 토지나 건물 가격은요. 가운데 끊는다 해서 정비 사업 시행 인가 고시한 날, 정비 사업 시행 요 인가 고시한 날 기준에서 가격을 딱 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옛날 토지는 이날 딱 보니까 한 평당 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해가지고 총 금액이 4억 5억 딱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산정 기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한 판단한 기준입니다. 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종전 가격이 이 사람이 보니까 5억이 딱 결정이 딱 되었다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청이 뭐냐? 이제 분양 대상, 분양 예정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이 만약에 44평을 신청을 딱 했습니다. 했으면 분양 예정 대상물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격. 요 분양할 앞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 요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추산해 보니까 해당 그 지역이 요 40만 평짜리를 했는데 이 양반 44억짜리가 44평짜리가 보니까 한 12억 점 한다.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억인데 원래 이 사람이 10평짜리여서 24평을 줄였다. 24평짜리가 딱 보니까 딱 5억이 딱 맞는데 이게 지금 8억쯤 된다. 합니다. 근데 신청한 것이 44평을 신청해서 그러면 12억입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같이 분양 신청했던 그 예정되는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추천을 딱 해봅니다.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2억 딱 이렇게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전체 정비 사업자, 이 사업한테 전체 발생한 비용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쪽 사업비가 보니까요, 아주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1조 원이 든다. 딱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1조 원 든다. 아주 규모가 크네요. 너무 크죠? 너무 크다. 그죠? 한 5천억 듭니다. 5천억 드네요. 요 정도 사업입니다. 사업이야. 그런데 이것을 일반 분양분 400명, 일반 분양분 400명 한테 10억씩 받는다 라고 가정할 때 4천억이 딱 생깁니다. 4천억이 딱 생겨. 그러면 나머지 1천억, 일반 분양분 4천억을 충당을 시키고 나머지 1천억은요, 서로 나눠 먹어. 그러니까 요 사업비를 다 추산을 딱 해보면 요걸 다 감안해서 일반 분양분을 빼고 나면은 이제 조합은 각자한테 부담금이 요것도 알 수가 딱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종전 토지가 5억 원인데 이분이 신청한 것이 12억짜리다. 그래서 이미 차익분이 7억이 발생이 다 되었습니다. 7억. 따라서 자, 요 추산액이 딱 보니까 마이너스 1,000억을 1,000명이 갈라먹는다 하니까 1억 원 플러스 딱 하니까 얼마 됩니까? 이 사람 8억 원 된다. 8억 원. 같이 이 건물을 바꾸어 줄 때 청산금과 기타 각종은 뭡니까? 각종 부담금을 결정합니다. 확정되어진 사람이 누군데 몇 동에 몇 평을 신청했다. 그 옛날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분양 신청한 것이 얼마다. 또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원 할당분이 얼마씩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산정하니까 이 분양 대상자별로 부담금이 이제 결정이 딱 되어지고 요것에 납부 시기도 여기다 적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의 보호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해서 세입자에 관한 권리 상태도 파악을 해준다가 또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자, 보시면 소유권, 분양 대상자 이 사람이 소유권도 당연히 파악이 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도 파악이 딱 되어집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게요, 새 아파트에 옮겨주지만 소유권 말고 기타 붙어있던 권리도 같은 붙은 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말고 기타, 각종 어떤 압류, 가압류, 채권 등 붙은 채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명세도 파악을 해두어서 새 아파트에 붙은 채로 옮겨줍니다. 요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철거할 것이니까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철거 시기를 딱 기재하면서 언제까지 이사 가세요 라고 하는 그것도 같이 안내가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이 권리처분계에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서 꼭 암기가 필요하신 그런 식의 내용들 보시면 327페이지에 분양 설계부터 쭉 나와 있죠. 분양 설계부터 2번, 3번 다음 페이지 쭉 이어서 3번에 있는 사항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1번, 2번,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요 정도 보시고 8번에서는요. 제일 끝에 5번 보시면 기존 건물의 철거 시기다. 철거할 것이니까 이사갈 시기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내용을 담고 이제 계획을 딱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고시가 딱 되면 다음에 착수를 다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요 계획의 기준 말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수립한 내용 말고 이 분양 설계, 건물 교환하는 방식 등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보시면 이 관리처분 계획의 세 번째입니다. 수립하는 기준이 나온다. 기준이 이제 나오고 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428페이지의 제일 밑에 하단부에 관로 2번의 오른편 이어지는 박스 사항이 바로 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기준 딱 보시면 첫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자,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어떤 건물 배분이 되게 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배분한. 이 말은요. 적정히 한다. 적응 환지한다. 우리가 환지할 때 배우신 거 적응 환지와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배정해 줄 때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자. 좀 좋은 말이고 이것이 바로 적응 환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무 작은 어떤 아파트일 때 청산금을 더 받고 난 다음에 늘려준다, 정환지할 수 있다. 너무 큰 평수이면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줄인다, 감할 수도 있다, 감환지할 수 있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지분권자는요, 청산하고 정리한다, 한지 부지정, 청산당할 수 있다. 합니다. 보셨죠? 너무 작은 지분권자이면 청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땅만 있는 자들도 신청하면 입체 환지해준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볼까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 면적 등을 다 감안해서 균형 있게 배분한다. 바로 1번 사항입니다. 적응환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토지는 정감할 수 있다. 정감할 수 있다. 그것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3번 가시면 너무 좁은 토지거나 또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되어서 취득한 투기권 일들은 강제 청산 제외할 수도 있다. 그것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4번 보시면 토지의 규모 조정이 필요할 때는요.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가름에서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지분권 줄 수 있다. 즉 입체한지도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답은 안 띄웁니다. 답은요. 그 밑에 5번부터가 중요합니다. 5번부터. 5번 딱 보시면요. 자, 분양 설계입니다. 그럼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 분양 설계하는 요 기준 시기는 어디냐? 랍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평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다. 랍니다. 그런데 분양 설계, 건물 바꾸는 설계, 이것은요, 언제 기준에서 하느냐 하면 분양 신청 기한, 신청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분양 설계는요, 분양 신청 기간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이것이 끝나는 날, 종료되는 날 해서 이제 수립합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 설계를 짠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양 설계 시기는 분양 신청 기한 종료된 날 기준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5번 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도 참 중요합니다. 6번에 주택에 공급하는 공급의 기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업할 때는 1주택 공급이다. 집 한 개 준다. 1주택 공급. 이것이 원칙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다. 한 개 준다. 이 말은요, 2개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도 한 개 주고 기타 청산합니다. 공유하신 분들도 한 개 주고 알아서 하게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원칙은
1주택 공급이 대원칙이다 라합니다. 2개 이상 가지면 또 1개 준다. 또 공유도 1개 준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요 1주택 공급에 이제 예외가 등장을 막 합니다. 이게 참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편 가보시면 7번부터가 쭉 나옵니다. 자, 7번부터 보시면 토지 공유죠. 기억 보시면 요 공유자 1개 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요. 이것이 토지, 건물 말고 토지 공유일 때입니다. 토지 공유자일 때에는 1주택이 아니고 이때는요. 우리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공급한다. 그래서 건물 말고 토지 공유일 때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그렇게 공급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겁니다. 니은 가보시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할 수 있다. 라는 말 딱 보이죠? 이 파트는 다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는 A부터 T 있지만 A만 보세요. A. 자, 그 수만치 다 줄 수 있다. 무엇이냐? 과밀 억제권력, 수도권 안에 서울과 인근 장소에 있는 과밀 억제권력, 요 과밀 억제권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또는 뭐 수원 또는 뭐 부천 또 서울 등의 과밀 억제권력을 벗어나서 저 밑에 평택 이하입니다. 또 오른편입니다. 과밀 억제권력 말고 기타 장소에서는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는요 가진 수만치 다 공급을 할 수 있다. 지방 사업들 다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업이 아니고 재건축만 일합니다. 재건축 사업만.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또 뭐 있었냐? 보시면 자, 보시면 1+1이네요. 모든 사업들 2주택 집 2개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 다 집을 2개 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등의 주거 전용 면적 요 범위 안에서 또는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토지나 건축물 가격 요 가격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한다라면 1+1 2개 줄 수 있습니다. 이건요 종전 평수가 100평이다. 100평이다. 그러면요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 평은 좀 작게 한 개는요 60평 이렇게 2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또는요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요 범위 안에서 2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2개 하면 1개입니다. 1+1인데 1개는 신청 평수, 1개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로만 분양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60 이하 소형 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면 요 경우는요, 앞으로 요 받은 순간부터 3년까지 소유권 이전 받고 나서 3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전매 제한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주거 전용과 가격 범위 내에서 집 2개 공급이 가능한데, 이제 1개는 60 이하 소형 평수로만 준다. 요것은 이제 받으면 소유권 이전 받고 나서 3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제한이 붙습니다. 그 내용이 디귿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요. 자, 리얼 미형 같은 말입니다. 보시면, 둘 다 3주택 집 3개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보니까 첫 번째, 규모 작은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3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지역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그 장소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어떤 장소로서 그 사업의 종류가 주택 재건축일 때는 새겨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면서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면서 주택 재건축 사업, 강남 재건축 사업 그 말입니다. 새겨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 새겨줄 수 있다. 또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인데 그 장소가 투기 가지고 과밀 억제권 안에 서울시 안에서의 재건축인데 투기 가지고 아니면 새겨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신 것이 리얼과 미화입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관로 1번 가시면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는 게 있더라. 주합은 할당분에서 남는 게 있더라. 할 때는요. 보류를 정하거나 또 제3자한테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어서 1번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또 관로 2번 가시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대지나 건축물들은 사업 시행 인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이를 처분 관리한다. 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대지나 건축물들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를 처분하고 관리한다. 이 문장.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닙니다. 해서 2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와 인가 딱 돼 있죠. 보시면 1번은 넘어가시고 관로 2번 보시면 주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람을 시켜서 오게 된다. 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구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관로 3번에 있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인가하면 그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다. 고시하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네요. 자, 또, 방갈로 4번을 딱 보세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는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하지만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시장 군수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랍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요,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인가 신청 일부터 1년 넘을 수 없다. 해서 그 사업시행 인가나 요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인가를 할 때, 요 관리처분 인가할 때 요 시기, 인가를 좀 늦추게 할 수 있어요. 좀 늦추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늦추게 하는 것도 신청을 받은 그때부터 1년까지밖에 못한다.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요것을 늦추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관로 4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관로 5번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발표 고시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등한다라는 효과가 등장을 딱 합니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요 인가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인가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고시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답니다. 효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 건물 철거를 포함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말은 건물을 이때부터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 철거를 할 것이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집주인뿐 아니고 임차권자 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을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하게 된다. 또 사용 수익을 못하니까 임차권자 등이 각종 어떤 검전 반환 청구입니다.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서 검전 반환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검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당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먼저 사업에 착수한다. 건물 철거한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어야 건물 철거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해서 왼쪽을 잘 보시면요, 효력에서 첫 번째, 사업 신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건물을 철거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가 받아야 건물을 철거한다. 이것이 순서예요. 인가 받고 난 이후에 건물 철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가 좀 예외입니다. 예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자, 인가 받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사업이 거의 확정이 딱 되었어. 그래서 다 이사 갔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미 사업 확정이 딱 되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 다 이사가고 나서 텅텅 비어 있다. 폐공가, 빈집이 폐공가가 많다. 아주 비어 있는 집이 참 많이 형성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분만 오래 있습니다. 우분만 오래요. 이와 같이 이미 확정이 딱 되어서 다 집 비우고 이사 갔습니다. 이사를 갔다. 집이 많이 텅텅 비어 있다. 그럴 때 폐공가 어떤 우려가 있을 때는요, 해당 그 건물들의 소유자 동의뿐 아니고요, 해당 누굽니까 저기 이 해당 그 도시의 장한테 허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미리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우려 있다 할 때는요, 건물주인 동의받고 해당 시장 군수는 허가 받은 다음에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 지금 건물이 붕괴울이 있다. 건물이 끼웠던 붕괴울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철거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가 밀집 우려와 붕괴 우려 있으면 착수 전에, 철거 전에 미리 사업 관리처분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1번과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철거할 때 보시면 일출 전 일몰 후 밤에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날 좋을 테라 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용수익의 정지죠. 사용수익의 정지. 이제 뭐 철거할 것이니까 사용수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소유자뿐 아니고 임차권자 등은 다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곧바로 집 빌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용수익 금지 이사 가야 된다. 이것을 잠시 그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어도 그 이후에 사용수익을 더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사배 철거 착수하는데 인가 고시가 있어도 사용수익을 계속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사를 좀 더 늦출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냐 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동의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당신 살고 있는 그쪽 블록은 좀 뒤에 철거한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더 쓰게끔 동의해주면 그 건물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손실보상,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했으면 돈 받고 나가야 되면 돈 받아야 이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으면 계속 돈 나올 때까지 더 살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자,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하고 철거하니까 사용수익을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뿐 아니고 각종 어떤 권리자 다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금 아직 안 나왔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이번도 같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제 임차권자들입니다. 임차권자들도 각종 어떤 지상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당장 어제 이사 왔다. 또 아직까지 계약 맺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안 되어도요. 요 구역 안에 있으면 바로 내일 이사 가야 됩니다. 같이 요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딱 있으면 그 구역 내에서 모든 계약 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인정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 계약기간, 이것은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수익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각종 어떤 계약기간, 요 거주기간, 계약기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호하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각종 어떤 계약자들, 당사자들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각종 어떤 금전 반환 청구뿐 아니고 각종 어떤 손실보상, 이사비용 등이겠죠. 금전 반환 청구뿐 아니고 각종 어떤 투입되어진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사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반환 청구를 하는데 보시면 원래 원칙은 그 집주인 권리자한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권리자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집주인이 나는 원치 않았다. 근데 이 마을에서 했다. 이렇게 막 버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한테 돈 달라니까 돈을 안 주니까 요 반환 청구를 요 사업 시행자한테, 조합측한테 행사할 수 있고, 그럼 조합은 요 대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요 땡입니까? 아니죠. 권리자한테 돈 달라.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사유수익을 못하니까 임차권자 등등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반환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청구 있으면 시행자가 대신 지급하고 난 다음에 원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려는 부분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걸로 3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고요. 2번 보십시오. 지금 1번 보시면 각기 민법의 280조, 81조, 312조, 또 주택임대차법의 4조 1항 등등은 뭐냐? 바로 뭐 2년, 5년 이렇게 거주기간, 계약기간 이 얘기인데 이걸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이 사업 때문에 그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고요. 또 3번에 이에 따라서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달달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주거나면 시행자가 대신 구상한다. 이렇게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사업 시행자는요, 이렇게 구상하는데 돈을 안 내놓고 있다.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넘어갈 그 집에 압류해서 물상 대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더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큰 관로 4번 가시면 사업생리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건축되어진 건축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각종 토지나 또 건물들, 아니고 요 주택 공급도 다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바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바대로 공급 분양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해서 4번 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2번과 보시면 2번은 볼 필요 없네요.
그런데 332페이지에 그 위에 2번의 동그라미 3번을 딱 보세요. 3번을 딱 보시면 사업시행자는요, 공급 대상자한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 대상자 외자한테 분양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일단 분양을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한테 분양할 때는요, 주택법에 있는 각종 어떤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일반 분양을 칠 때는 그들은 주택법에 있는 절차, 즉 분양 통장을 갖추고 신청해야 된다. 이 말들이 이제 3번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큰 3번은 또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말 쪽에 씁니다. 뭐냐 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두 번째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기준 시기. 분양 설계에 관한 기준 시기는 언제였죠? 요때 보시면, 분양 설계 기준 시기는 보시면 이제 분양 신청 기한, 요 기한 종료되는 날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에 관한 산정 기준, 이런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권리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사업에 포함이 딱 되어서 앞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권리자 산정 기준은 언제냐? 할 겁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입니다. 또 분양 설계 시점은요,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자 산정 기준이 언제냐라고 합니다. 원래 원칙은요,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 이날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미 소문이 쫙 나니까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투기.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칙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원칙인데, 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정비 예정구역을 공람을 할 때부터 요 사이에 따로 한 날, 기준일을 정해서 발표한다라면 요때가 된다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원칙은요, 이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원칙인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정비 기본 계획의 예정구역을 포함해서 공람을 할 때 그 이후부터 한 날 딱 정해서 기준일 발표가 딱 되어지면 이날, 요 날들, 요 1번, 2번 이날들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어떤 토지 투기 행위들 전부 다 제외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정비 사업을 해서 주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한 날이 원칙인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도에서 따로 기준일을 정한다라면 그날 이후부터 당의 1, 2, 3, 4번은 뭡니까? 지분을 쪼개었다, 건물을 쪼개었다, 또 막 지분을 갈아먹었다,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수개 필지로 분필되었다, 또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되었다, 주인이 나눠졌다, 이 말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번에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과 토지가 일체성이었는데 이 건물 토지 주인이 바뀌었다, 건물 따로 땅 따로 분리되었다, 이 말하고요. 또 4번에 빈 땅에 건물 지었다 등일 때 보시면 복잡해집니다. 이 복잡해진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할은 다 뭡니까? 분할할 때는 다 제외합니다. 근데 합한다는요, 권장사입니다. 합하는 것은요, 제한 안 합니다. 그래서 분할, 쪼갠다 제한도 합한다는 제한을 안 합니다. 반대상이겠죠. 분필 제한, 합필은 제한 안 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분양 설계의 기준 시기. 요것은 보시면 분양 신청 기한 종료하는 날입니다. 또 종전 투기나 건물 가격 평가 시점은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입니다. 다음에 권리자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원칙인데, 근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그 기본 계획을 공략할 때부터 이후에 한 날 따로 정한 요 기준이 있다면 요 기준일로 본다. 요 날 이후에 지분 쪼갠 거 인정하지 않겠다. 기분 합한 것은 아주 권장사용 인정해 줍니다. 저기는 다 분할되었다 안 된다, 합한다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에 333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분형 주택부터 나왔죠. 이것은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제2항편에서 공사 완료 절차라는 것이 쭉 나오네요. 자, 사업이 끝이 났을 때 이제 완료할 때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이 쭉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